네, 들으신 것처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14명 중 1명이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 이 살인 미수에서 이 살인죄까지 적용이 됐는데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피해자 1명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그동안은 살인 미수만 있었는데 살인죄도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 60대 피해자가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피의자 최 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혐의가 중대해진 만큼 이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 이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한 신상 공개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수단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신상 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피의자가 전과가 없다고 알려지지만 혹시나 모를 숨겨진 암수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굉장히 더 높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만천하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돼서 공개 여부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살인 미수에서 이제 살인죄까지 적용이 되면은 검찰의 구형량 그리고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얼마나 더 높아집니까? 일단 미수 감경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요. 기본 형량이 10년에서 16년인데 이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23년 이상 또는 무기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잔혹한 수법, 계획범행 이런 요소들은 가중 요소기 때문에 권고 형량 자체가 무기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높은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경 요소가 없고 오히려 가중 요소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 씨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서 감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이 나와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이요. 어떤 정신병력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병력은 의학적인 판단 요소고요.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인 어떤 규범적인 판단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의 사물 변별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의사 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어요. 그 전날에 흉기 2점을 구매를 하고 특히 뭐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범행을 정말 정신병력으로 범했을 때는 흉기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가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흉기를 화분에 숨겼단 말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자신이 조직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심신미약을 시도하고 있는 진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심신미약의 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어제 처음 모습이 공개가 일부 됐습니다. 이제 수원 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 이때는 사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 신상공개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죠. 우리 특정강력범죄법에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또 잔인성 뭐 등등 그다음에 증거가 충분할 때 일단 신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내일 뭐 100% 저는 뭐 신상 공개가 될 것이다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명확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범행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제가 보면 굉장히 가해자의 어떤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를 두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너무나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거듭 있어 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신상 공개 때문에 논란이 빚었고 지난번 이 관악구에 있던 범죄 같이 본인이 이걸 드러낼 경우는 이제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마스크를 계속 끼겠다라고 하면 이거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원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증명사진 정도 나올 그렇죠. 거예요. 왜 얼굴을 알아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범죄가 저질러졌던 그 이후에 아까 화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암수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그걸 추가로 밝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은 최근에 그 사진이 보면 뭐 소위 뽀샵이라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거듭 이게 국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아직 안 움직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신원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흉기를 지니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 역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 남성이 이날 새벽에 인터넷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범인이 잡혔을 때 자기는 그냥 뭐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녔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SNS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시 아마 현장에 보안 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4분 만에 출동을 해서 제압을 해서 체포를 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것 또한 큰 사건이 일어날 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처벌이라는 게 소위 뭐 협박죄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에 대해 추적을 해서 범인을 끝까지 이런 글들을 올리는 범인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벌백계가 되는 거거든요.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거 그중에서 100개 중에서 1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피해가 큰 거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 이제 전국에서 46명을 검거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잇따른 살인 예고글로 이제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선 특수협박죄가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선 이 더 무거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잇따라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더욱더 불안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단계에서도 가벌성이 있다고 봐서 따로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예비죄로 이런 것들을 처벌하려면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글을 올리고 흉기를 구입을 했다라든가 범행 장소에 나가서 미리 사전 답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살인 예비죄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죄라든가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것들로도 엄벌에 처해서 이런 예고글 올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에서는 잇따른 이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경찰들이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폭넓은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이 관련 법령에서는요.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할 때 이 면책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라든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수행을 지원하는 규정들이라든가 총기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설령 형사처벌에서는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몇 천만 원, 심지어 1억 가까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위축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대로 진압을 못하면 경찰관한테 또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게 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먼저 충분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11년에 이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보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기준으로 치료에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이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송 수행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경찰관 개인의 어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거고 이제 다만 지금 뭐 경찰 장갑차도 배치된 곳들이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제복을 입은 경찰이 순찰만 다녀도 예방 효과는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예방 효과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구대 단위에서 관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감시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압 어떤 이 방법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이저건 정도가 있는데 이 테이저건도 한 발에 보통 한 3,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못 해요. 워낙 비싸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테이저건들을 경찰관들이 모두 다 소지할 수 있도록 좀 이걸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총기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이저건들을 경찰 1인당 다 가지고 있고 1년에 뭐 보는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연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좀 자주 연습을 해서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압 수단을 말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극장가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올여름 한국 영화 대작들이 그야말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가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올여름 다채로운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지금 빅포 경쟁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밀수가 출격을 했습니다. 밀수가요 전국 3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통합 전산망, 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집계했더니 지난 5일에 이미 지금 전국 38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 319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개봉 11일 만에 300만 관객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요. 비공식 작전, 더문, 지금 밀수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손익분기점 400만 원인데 벌써 지금 손익분기점 돌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해녀들의 밀수 작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뭐 내부 요인들도 있었고요. 한국 영화들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경우 많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보다 한 5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렇죠. 관객 수로는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 회복이 안 돼서 특히 CG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영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요즘 외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여기에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범죄도시 3 이후에 한국 영화가 이제 어떤 좀 뜨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밀수라든지 잇따라서 지금 대작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마 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우리 극장가도 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밀수가 일단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상당히 좀 상승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보신 거 없으시죠?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올여름 한국 영화 대작 중 마지막 주자 이 배우 이병헌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9일에 개봉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러 가려고 개봉날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우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이병헌 씨뿐만 아니라 박서준 씨, 박보영 씨 믿고 보는 배우들인데다가 이게 지금 대지진 이후에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파트 안에서의 생존 경쟁을 그린 영화거든요. 보통은 재난 상황을 다루는 영화들인데 재난 이후의 상황을 웹툰 원작으로 또 다뤘다는 점에서 더 흥미진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정말 리얼함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러 갈 계획인데 올여름 좀 시원하게 극장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국 영화계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뭐 기존에는 사실 뭐 예능 프로나 극장을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던 배우들도 지금 여러 장소에 나타나서 이 응원을 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영화가 좀 빵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좀 안타까웠던 것이 범죄도시 3 말고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번 빅포 경쟁으로 관객들도 시원한 여름나기 극장에서 하면서 볼때이 풍성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